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드디어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아직까지는 가우스 법칙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문제에 직접 적용을 시켜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가지고 전기장 자체를 어떻게 구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학습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간단하게 점전화에 대해서는 이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선전화가 분포를 하고 있을 때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면전화가 있을 때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최적전화가 있을 때로 개념 자체를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가우스 법칙의 활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죠. 이거 보면은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그림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그림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도대체 뭘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 자체를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목적지를 찾았어요? 그럼 이런 거죠. 전기 전속 밀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전속 밀도를 구하고 싶은 건데 조건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처럼 균일한 선전화 밀도가 이만큼을 갖는 무한히 긴 선전화로부터 거리가 요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전속 밀도를 구하고 싶대요. 그거를 지금 이거는 뭐냐면 시각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한히 긴 직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Z축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 직선인 거예요. 이 직선이 도막이 아니에요. 도막이 아니고 무한히 긴 직선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은 구부러진 직선이 아니라 곧은 직선이에요. 이렇게 직선이 있고, 여기 거리가 뭐라고 이렇게 썼어요? 거리를 R로 안 쓰고 U로 쓴 거는 지금 이 직선 도선이 만들어내는 전기장 자체가 원통 형태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원통 잡히기를 쓰는 게 해석하기가 유리해서 여기를 R이 아니라 U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리까지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인 거예요. 제가 원통 좌표를 만들 때 제 몸으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팔을 만들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그리고 폭을 갖고 돌아가게 되면은 원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직선 도선이 만드는 것도 원통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전기장 자체를 또는 전속 밀도 자체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쿨롱 법칙과 그리고 또 하나 쿨롱 법칙부터 시작한 전기장의 원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려면, 거리에 따라서 계산하려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한테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원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안 그러고 산수 문제 듣다 계산하는 걸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괜히 부담 느껴서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계산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전속 밀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만큼 전속이에요. 전속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우스 법칙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제체 내에서 우리는 먼저 어떤 걸 계산을 할 거냐면은, 계산하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할게요. 먼저 안쪽에 있는 전하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전속을 계산할 거예요. 전기 선속을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안쪽에 있는 전하라고 하는 자체를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전하 자체는 지금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냐면 선전하로 분포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균일하대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선전하 밀도의 관계가 될 테고, 균일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앞으로 나올 거니까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선전하 밀도는 앞으로 상수값이니까 나오고, 뒤에 L에 대해서 전체의 길이를 적분하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체를 L이라고 이렇게 둔다고 한다면 여기는 L이라고 하는 여기 대문자 L 자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쉽게 지금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밀도 자체가 지금 균일해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불규칙하게 되면은 여기를 여러분들은 일일이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여기 그 대신 그런 문제들은 차후에 해보죠. 하여튼 이렇게 처음에 안쪽에 있는 전하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기는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플럭스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플럭스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디필드 입장으로 썼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벡터예요. 벡터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가 미소
면적 벡터예요. 그러니까 미소 면적과 벡터, 방향성분으로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미소 면적과 벡터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쪽은 크기와 방향으로 쓴 거고 이쪽은 방향과 크기로 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만큼 부분을 쉽게 보기 위해서 이만큼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그러면 이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여기는 우방향으로 방향 자체가 같아요. 그렇죠? 8의 방향인 거예요. 지금 저로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 B,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가 방향이 같아서 0도기 때문에 1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벡터 부분을 스칼라량 자체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여기 이렇게 스칼라량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뒤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만큼 양 자체를 스칼라량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보죠. 여기 접근 자체가 어떤 거냐면 여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 공간을 다 접근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공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직선 도선이라고 하는 자체를 원통으로 감쌌기 때문에 틀림없이 원통에 표면이 있을 거예요. 원통 전체에 표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원통에 위쪽 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원통 자체에 아래쪽 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전체를 다 감싸서 접근하시오라고 하는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 면 자체는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여기 원통에 옆면 이게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탑이라고 쓴 거는 원통의 이쪽 뚜껑 쪽 면 이게 있을 테고, 여기 아랫면이라고 쓴 거는 원통의 아래쪽 면, 이렇게 전체 면을 다 접근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논리전개 이해갔죠? 여기를 접근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접근은 하나, 둘, 세 개 꼴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좀 전에 이걸 먼저 부연 설명을 했는데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는 서로 지금 방향 자체가 같아요. 같아서 여기는 1로 이렇게 치환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방향 자체가 어떻게 돼요? 90도예요.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0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로와 마이너스 Z축 방향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쪽에서는 방향 자체가 하나가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단위 벡터 이쪽 아래쪽 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 AZ로 붙은 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면적 벡터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D필드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나가요? 지금 이 도선에서 수직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요만큼 부분에서 1로 바뀌어서 이렇게 살아남아요 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값을 가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D필드 자체하고 그리고 면적 벡터 방향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D필드 자체가 이렇게 되면 면적 벡터 방향도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서로 살아남아서 우리가 값을 갖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로와 Z 방향, 이쪽도 로와 Z 방향이 있는데 이쪽 Z라고 하는 자체는 이 뚜껑에 미소 면적을 잡아봐요. 그러면 미소 면적 벡터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수직인 방향이니까. 하지만 D필드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90도예요.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0으로 없어져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D필드의 방향은 지금 이쪽이에요. 하지만 미소 면적 벡터의 방향은 아래쪽을 가리켜요. 바로 그래서 여기도 9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0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또 하나 해석 방법은 D필드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도선이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직각 방향으로 나가요. 이 위쪽 면을 뚫고 지나가는 전기당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뚫고 지나가는 전기당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양쪽 두 텀은 0이 돼요. 물량이라고 하는 자체 또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처럼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산수 분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두 텀은 없어질 테고 요 항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를 감싼 폐곡면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부터는 쉽죠? 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스칼라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제는 이 S하고 이 적분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가 면적 적분인 거예요. 면적 적분이면은 면적 자체는 X축, Y축, 직각좌표계라 말하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 값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적분은 두 번으로 접근하게 돼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할 게 뭐냐면 원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통 좌표계를 써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직각좌표계
좌표계를 쓴다라고 한다면 dx, dy 그런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x, dy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원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지금 원통의 미소 면적을 여기다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을 때 틀림없이 지금 제주축 방향으로 있는 이쪽 세로축은 그냥 dz로 쓰면 될 거예요. dz라고 하는 자체는 z축 방향의 미소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위는 실제는 이게 원통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휘어져 있을 거예요. 얘를 가지고 원통을 만들게 되면은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z축 방향이 되지만 여기는 곡선인 거잖아요. 곡선일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현우라고 하는 길이는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좌표를 잡아요.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원의 현우라고 하는 자체가 있을 때는 이쪽 세타라는 각도가 있으면 이쪽 현우의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R에다가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쪽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로가 왜 나왔냐면 팔의 길이에요. 길이에다가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각도를 지금 파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라고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전체를 크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각도, 미소니까 작게 조그맣게 움직이는 거예요. 각도가 작게 움직일 때 팔의 길이는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로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각도는 작은 각도다라고 해서 써주게 되면은 여기 그림 자체가 복륜, 현우인 여기 길이가 나와요. 그럼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로디 파이에다가 z축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게 면적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적분 구간이 중요한데 적분은 어떻게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변수 자체가 파이하고 z밖에 없기 때문에 로는 앞으로 빠져서 상수 취급을 하면 되는 걸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z축은 어디에 관계되는 거냐면 길이 방향이니까 0부터 L까지니까 여기는 L이 나올 테고 그리고 파이는 0부터 2파이니까 값 자체가 2파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값 자체를 다 쓰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D 필드는 앞에 있었었고 그리고 로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방향 성분을 써준 거예요. 로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 2파이 그리고 조금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로 앞으로 나갔던 로 그리고 또 하나 길이축 L이 이렇게 나와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원래 이만큼은 뭘 뜻하는 거예요? 원통의 표면적을 뜻하는 거예요. 원통의 표면적. 그래서 여기가 원통의 표면적 값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단지 윗면하고 아랫면이 없는 원통의 표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값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되는데 먼저 이 면적 자체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통 좌표계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통을 만들면 될 거예요. 그리고 종이의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2파이 R이 있고 여기 원둘레 2파이 R이니까 2파이 R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생각을 해주면 쉬워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꼭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 밀도가 바뀌면 진짜 이걸 다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였어요? 전속 밀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속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식 자체에서 보면 먼저 구했던 여기를 1번씩 여기를 2번씩이라고 한다면 2번씩과 1번씩이 서로 여기서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D필드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전속 밀도 입장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L 자체가 이렇게 없어지고 나머지 값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로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속 밀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속 밀도는 벡터예요. 벡터량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로 방향에 단위 벡터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전개라고 하는 전기당 입장으로 계산하시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둘 사이의 관계에서 유전율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는 전속 밀도의 크기, 여기는 전속 밀도, 그리고 여기는 전개 또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건 뭐죠? 여기 계산한 값에 의하면 선전한 밀도가 분포하는 길이에 의존하지가 않죠? 왜냐면 L 자체는 없어졌잖아요. 여기에서 두 개가 약분돼서 없어졌으니까요. 여기 로의 L이라고 하는 자체는 선전한 밀도예요. 길이로 헷갈리면 안 돼요. 대문자 L하고 여기에 붙은 L하고는 달라요. 얘는 저 선전한 밀도가 분포하는 데까지 길인 거고 여기 로의 L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선전한 밀도인 거예요. 여기는 길인 거고 자, 그래서 길이에 의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자체가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관찰하려고 하는 점까지 그게 로잖아요. 로 분의 1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거리의
반비례를 해서 장 자체가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여기 의미 자체가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전화를 계산했을 때는 아까 전기당 자체가 어떻게 나왔어요? 점전화를 가지고 전기당을 계산했을 때는 또는 전송 밀도를 계산을 했을 때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점이 여러 개로 모여있는 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리의 반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제곱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먼 거리에서 봤을 때는 회결전구라고 하는 자체는 먼 거리에서 보면은 점전화처럼 보일 거잖아요. 이거는 세기 자체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해서 약해져요. 하지만 지금 이것처럼 그 점전화를 백열전구를 쭉 점점 해서 선처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밝기가 거리의 반비례를 해서 약해진다는 뜻인 거예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형광등 같이 만들어 놓으면, 길게 형광등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밝기 자체가 거리의 비례를 해서 약해진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해봐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어떤 거에 더 주의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복잡하다고 느끼지 마요. 여러분들 정도면 틀면서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하다 보면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스스로 정리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어떤 걸 계산을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과 면전한 밀도가 무한하게 넓은 평면에서 이때 전송 밀도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그림과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면서 도대체 뭘 계산을 하고 뭘 구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그림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봐요.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구조 자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균일한 면전한 밀도가 ρ S만큼 이렇게 갖는 무한히 넓은 판전하의 전송 밀도를 구해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뜻인 거냐면, 무한히 넓은 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쪽을 X, Y, Z축으로 잡았을 때 지금 판 자체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히 넓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종이면처럼 한 개가 되어 있는 면이 아니라 X축과 Y축 방향으로 이 종이면이 무한대로 넓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면전한 밀도가 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Z축 방향에서 전기당 자체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 자체는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해서 계산을 할 거냐면은 지금 이것처럼 가우스 법칙을 쓸 거예요. 근데 가우스 법칙 쪽에서 문제 자체 내에서 전송 밀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플럭스가 전기장이 아니라 디필드, 다시 말해서 전송 밀도가 들어가 있는 텀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 뭐만 없애주면 돼요? 유전율이라고 하는 자체만 삭제를 시키면 전송 밀도에 대한 가우스 법칙으로 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결정을 했어요. 전송 밀도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계산하는 순서는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을 택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안쪽에 있는 전압, 이쪽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전기 손속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쪽에 균일하다는 말,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균일하게 전압 밀도가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적분은 쉽게 돼요. 왜냐면 여기에 면전한 밀도 자체가 균일하기 때문에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여기 인테그랄에 ds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건 거죠. ds라고 하는 자체는 미소 면적인 거니까 미소 면적을 전체를 다 적분하래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나오겠지. 그래서 전체 면적 자체를 여기 s라고 써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대문자 s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안쪽에 있는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금방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뒤에 선속이라고 하는 여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선속을 계산할 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표면을 다 감싸서 접근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표면이냐면 가우스 면의 표면인 거예요. 근데 지금 모델에서는 가우스 면을 어떻게 잡아놨냐면 육면체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육각 기둥처럼 보이는 여기가 가우스 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우스 면에는 면 자체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겠지. 그래서 적분 자체를 앞면, 뒷면, 좌우, 위, 아래 이렇게 6개의 면을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의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밀전개가 이해갔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실험 구조를 보고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거냐면 정의 자체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앞쪽으로 보이는 면을 제가 이 종이 가지고 할게요. 앞쪽으로 보이는 면을 앞면이라고 하고 이 반대쪽, 이쪽 뒤쪽 그걸 뒷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쪽 면, 이렇게 보이는 면을 우면이라고 하고 그리고 반대쪽 면, 이쪽 면을 좌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윗면은 이쪽을 윗면이라고 하고 여기 아래쪽은 밑에 있는 쪽을 아래쪽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먼저 앞면부터 고려를 할게요. 앞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쪽 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전기장과 여기는 미소 면적 벡터 사이의 관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전송 밀도의 장의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에요? 어느 쪽 방향? 지금 보면 전화 밀도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송 밀도의 방향은 이 판의 위쪽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기장은 여기 전송 밀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 미소 면적 벡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미소 면적 벡터는 어느 거냐면 지금 가우스 면의 앞면인 거죠. 그러니까 가우스 면에서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는 D필드라고 하는 자체는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DS라고 하는 미소 면적 벡터는 이 면에 뚫고 나오는 직각 방향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둘은 몇 도예요? 90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0인 거예요. 바로 같은 이유로 다른 쪽 면도 찾아봐도 다 0이 나와요. 왜냐면 뒷면은 똑같은 이유에서 0일 테고 그리고 이쪽에 우면이라고 할까요? 우면을 먼저 찾아보게 되면 이쪽 면이겠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미소 면적 벡터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장의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냐면 이 평면의 직각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우면이라고 하는 자체도 서로 벡터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코사인인 90도가 돼서 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전부를 다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의미를 부여를 해서 앞면이나 뒷면이나 좌면이나 우면은 D필드와 미소 면적 벡터 사이가 90도이기 때문에 다 0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두 가지 면이 남았죠? 윗면하고 아랫면이 남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윗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쪽 면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는 요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D필드 방향도 이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미소 면적 벡터도 바로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 자체는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랫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요 밑에 면이에요. 이 밑에 면도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D필드 방향은 지금 이쪽 밑일 거예요. 그리고 미소 면적 벡터 방향도 아래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둘 자체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를 갖고 살아남게 돼 있어요.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대신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좌표축을 위쪽을 플러스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안 돼요. 방향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소 면적 벡터를 잡을 때 이쪽 우면을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쪽 좌면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두 면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두 면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뭐냐면 직각좌표계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계산을 할 때 이만큼의 이제 윗면의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윗면의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윗면의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는 X축과 Y축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니까 X축을 잘게 자른 게 될 테고 여기도 Y축을 잘게 자른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면적을 뜻해요. 그리고 방향은 이 미소 면적 여기 이렇게 여기 조그만 네모 미소 면적의 벡터는 어느 쪽이냐면 위쪽이니까 여기는 Z축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 면적의 방향은 Z축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 두 개 Z축 방향은 도트 프로덕트는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D가 있고 DX에 DY 꼴이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DX의 DY는 값 자체가 얼마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문제에서 이만큼 면적을 아까 여기서 계산할 때 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S가 될 거예요. S만큼 아래쪽 계산할 때. 그리고 아랫면 자체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서로 성분에 대한 값들을 다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여기 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면의 면전한 밀도가 분포하고 있는 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준 거고, 어쨌든지 간에 방향이 같으니까 여기도 방향이 같으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스칼라량이 될 거예요. 그리고 x, y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 면적 자체는 면적은 스칼라량이니까 똑같이 s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계산할 때 s가 나올 거예요. 면적을 s라고 썼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면은 s가 나오고 s가 나오니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ES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D필드가 있었어요. D필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필드에 Z를 붙인 건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 면에서 지금 방향 자체가 Z축 방향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죠? 지금 우리가 구한 선속과 위에서 구한 총전화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같아야 돼요. 왜냐면 총전화가 선속을 만든 거니까. 그렇잖아요? 가우스 면이라고 하는 면적, 이만큼 면적만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가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지금 D필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전화가 여기는 여기 선속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값 자체를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체는 전속 밀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크기를 계산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전속 밀도는 벡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붙여준 거예요. 단위 벡터는 지금 장의 방향이 Z축 방향이니까 Z축 방향이다라고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속 밀도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우리는 유전율만을 고려를 해서 유전율로 여기를 다시 한번 나눠주게 되면은 전기장으로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한히 넓은 판에서 전속 밀도와 전기장을 계산을 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핵심이 뭘까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가우스 면을 잡아놓고 그리고 가우스 면에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속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선속에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수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부여를 해서 그 다음 줄로 써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의미 부여하는 연습을 꼭 해요. 그러려면 구조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실제 전기 방향이 어느 쪽인지, 그리고 면적 벡터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이것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